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제 곧 새해가 밝아옵니다. 자, 2021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2021년 12월 31일 마지막 날까지 망신을 톡톡히 당했습니다. 자, 내년 3월 9일이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런데 제1야당의 대표인 이준석은 오늘 마지막 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서 본인의 도덕성 문제로 당혹스러운 질문을 받고 쩔쩔매야했습니다. 바로 가로세로 연구소가 제기한 성상납 의혹입니다. 자, 내년이 대통령 선거고 정권 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모자랄 판에 문재인 정권의 무능함, 이재명 후보의 이중성 이런 걸 비판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이준석은 자신의 문제 때문에 질문을 받고 참 안쓰러운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가로세로 연구소의 강용석 변호사, 오늘 새벽에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바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이준석의 징계 절차를 미개시하겠다는 이 발표를 보고 비판을 한 겁니다. 자, 왜 지금 이준석이 망신스러운 것일까요?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이 역사적인 순간에 지금 자신의 도덕성 문제 답변으로 쩔쩔매고 있는 모습, 이걸 보고 국민들이 어떻게 제1야당을 믿겠습니까? 스스로 물러나는 게 답인데 지금도 이준석은 윤석열 선대위를 공격하면서 본인이 옳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자, 설령 이준석 말이 옳다 하더라도 지금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똑같은 말 같은 거의 비슷한 말을 계속 주장하면서 당 내분을 국민들 앞에 노출시키는 당대표, 이런 모자라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자, 어쨌든 방금 전 KBS 라디오에 나온 이준석 대표 성상납 의혹에 입을 열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가 이 자신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서 방금 전 이런 것까지 관심 두고 싶지 않다. 법적 조치가 끝나서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준석이 떳떳하다면 이런 식으로 회피할 게 아니라 나는 대전 당시 그런 향응을 받지 않았다. 나는 그 호텔에 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이런 발언은 잘 안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데 이것도 좀 이상합니다. 왜 이렇게 분명하게 맺고 끊지를 못할까요? 나는 인생 그렇게 살지 않았다. 나는 룸사롱 가서 업자한테 향받지 않는다. 이런 말을 왜 못하는 걸까요? 전원책 변호사조차도 지금 이준석 대표의 이 의혹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예단하지 맙시다. 이준석이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황들을 보면 성상납까지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이 업자에게 무슨 대접을 받고 한 것은 사실이 아닐까 의심이 됩니다. 그때 대전에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준석은 그 당시 나이도 어릴 텐데 이렇게 권력자 행세를 한 것일까요? 이런 사람이 도덕성, 개혁성을 말할 자격이 있는 걸까요? 자, 이준석 대표 이 KBS 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와의 인터뷰에서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가세연을 고소했느냐는 질문에는 고소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다. 그때 대전지검의 검찰 기록에서 이런 게 나왔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는데 검찰이 저를 수사한 바가 없다. 그리고 검찰이 저에게 연락한 바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거는 본질과 관계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연락을 했든 안 했든 이준석은 당시 거기 갔는지 룸사롱에 갔는지 나는 이렇게 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가요? 김성진 대표 알기는 아는 모양이죠. 그 선물 명단에도 들어가 있고 어떤 관계입니까? 이런 걸 분명히 말해야 되는데 계속 법적 조치 이런 말만 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정치인들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넘기는 수법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이 건으로 조사를 받던 누군가가 제 이름을 언급했다는 정도일 것이다. 거기서 구체적인 사안이 없기 때문에 검찰이 저에게도 연락한 적이 없던 사안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건 본질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있기는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의심을 갖게 하는 그런 답변입니다. 제1야당의 대표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이 마지막 날에
이렇게 자기의 도덕성 비위 의혹으로 답변을 해야 하는 이 상황 참으로 망신스럽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정치인이라면 이 자체로서 대표직 그만둬야 됩니다. 이준석 대표는 누군가가 진술해서 저를 언급했다고 해서 저에게 지금 이렇게 한다. 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고소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그러니까 저를 언급했다고 해서 저에게 지금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뭔가 좀 짐작가는 게 있는 모양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는 저는 이 사안에 대해 나중에 법적 조치가 끝나서 결과가 나오면 국민이 다 아시겠지만 그때 가서 제 입장을 밝힐 생각이다. 이거 법적 조치가 끝나려면요, 지금 고소했는데 이거 수사 제대로 하겠습니까? 빨리 하겠습니까? 지금 정권 입장에서는 이준석을 살려줘야 되는데 그래야지 윤석열이 떨어지는데 이준석을 갖다가 수사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이런 의혹까지 나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검찰입니다. 그리고 이거 밝혀지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가려면 이거 뭐 수년이 걸릴 텐데 참 이준석 딱합니다. 자, 이준석 대표 29일 오후 가세연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고 합니다. 자, 가세연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강용석 변호사 지난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준석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7월과 8월 2회에 걸쳐 성상납을 받은 것을 비롯해서 9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2013년 추석부터 2016년 설까지 4년 동안 추석과 설에 각 5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수령했다고 적었습니다. 이거 빨리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준석은 이 과정에서 김성진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 아이카이스트 회사에 방문하게 해주겠다. 자신이 진행하는 TV 프로그램에 출연시켜주겠다는 등 감언 이수를 계속해 김성진으로 하여금 자신이 정권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처럼 믿게 했고 실제로 위와 같은 일을 실행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도 강용석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준석의 혐의는 성상납과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뇌물수수이다. 비록 이준석이 공무원이 아니어서 뇌물죄로 처벌받지는 않지만 알선수재죄의 주체는 된다. 정당의 고위관배로서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된다. 대선을 불과 70일 앞두고 불거진 당대표의 성상납, 뇌물 혐의에 눈 감고 아웅하고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의 최대 실책, 아니 이준석의 범죄 행위에 사후 가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야, 이거 정말 이준석 때문에 선거 망치겠습니다. 빨리 사퇴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